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1명 늘어난 가운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모의 수송 훈련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섬 지역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수송 차량이 삼엄한 경비 속에 안동 공장을 떠납니다. 중간 기착지인 이천의 물류센터로 간 백신은 소분돼 전국 보건소에 보내집니다. 도서 지역의 민간 배나 항공기로 수송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군 수송기가 직접 백신을 실어 나르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 대기 중이던 공군 수송기에 백신 수송 차량이 통째로 실립니다. 오는 24일 출고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국 25개 보건소에 배송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최종 리허설입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늘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도권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중 집단 감염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1,000개소에 대해 2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단속, 추방 등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 200명대 확진자가 나왔던 경기도에서는 18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남양주시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공장 집단 감염과 관련해 7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추가 확진자 중 3명은 해당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또 다른 3명은 직원의 가족이며 나머지 1명은 다른 공장의 직원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0명입니다. 다만 접촉자로 분류된 서울과 강원 홍천의 확진자가 아직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공장에선 지난 13일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1명이 처음 서울 용산구에서 확진됐습니다. 이어 17일 이후 현재까지 12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공장 확진자 대다수는 17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공장 3층에 있는 1에서 5인실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189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182명, 해외 유입 7명입니다. 성남시 요양병원과 관련해선 입원 환자와 간병인 등 2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간병인 3명이 지난 16일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관련 확진자는 모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입원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한 교회와 관련해선 1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교인들은 지난 14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되지 않은 소규모 감염 사례도 하루 확진자 가운데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신규 환자는 21%로 일상 감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서울에서는 병원과 직장 등 일상 속 확산이 이어지며 18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서울 순천향대병원은 다양한 직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요일까지 외래 진료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회사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관계자 1명이 지난 15일 확진된 후 직원과 가족 등으로 전파돼 지금까지 12명이 감염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최초 확진자가 근무하던 층에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근무자들이 공용 휴게실에서 함께 음료를 섭취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는 환자와 종사자, 보호자 등 10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다양한 직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어제 오후 2시부터 일요일까지 외래 진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의료기관의 감염 차단을 위해 방문, 면회는 자제해 주시고 입원 환자는 보호자 1인만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종교시설에서는 좌석 기준으로 20%의 인원이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산밀 환경을 피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말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광장에서 고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연결식이 허가 없이 진행된 데 대해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설 가족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삼성전자 광주 공장으로까지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최송현 기자,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냉장고 등에 들어가는 압축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 3공장이 멈춰섰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그제 처음 확진자 1명이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이 확진자와 같은 제주동에서 일하는 420여 명을 전수검사했는데 여기서 확진자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말에도 확진자가 발생해 3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광주광역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제조동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일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삼성전자 공장의 감염원을 설 연휴 가족 모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확진된 직원이 가족 모임에 참여했다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모임에는 광주의 한 공공기관 직원도 참여했다 확진되면서 이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100여 명뿐 아니라 같은 건물 콜센터 직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확산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신안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인접한 무안에서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1년간 나오지 않아 청정지대로 꼽혔던 장흥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등 어제와 오늘 확진자 1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순천의 한 확진자의 경우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관련 확진자와 서울에서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후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단 감염이 나온 지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검사도 함께 진행하는 등 선제 대응과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와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성분 문제로 무리를 빚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분 조작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인보사에 대한 제조 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인보사 주성분이 품목 허가 신청 당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당초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 이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2017년 7월 품목 허가 당시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 이핵세포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아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 생명과학임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식약처에 일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식약처가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충분한 허가 심사를 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조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 유래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보사 허가 업무에 관련된 식약처 공무원에게 170여만 원가량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뇌물 혐의는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관 탄핵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안팎의 비판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의식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부여된 사명을 다하겠다며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김영현 법무부는 오는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를 열고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논의합니다. 검찰 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다음 주 중반쯤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소통이 다소 미흡했다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고위급 인사 결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원을 제출했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를 찾아 출입명부에 전화번호를 적을 때면 혹여 누군가 내 번호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곤 한데요. 이제는 전화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적어야 하는 출입 명부에는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적습니다. 기존에 제 전화번호 썼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도용할까 그렇게 우려가 됐었는데 안심번호를 쓰고 나니까 그런 유출 위험도 없고 간편해서 좋았습니다. 출입 명부에 적힌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민간 개발자 모임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패스 등 기존 스마트폰 QR코드 발급 화면에서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이기 때문에 개인 안심번호만 보고서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휴대전화 번호 안에 이게 개인 안심번호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해킹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한 번만 발급받아두면 발급 기관과 상관없이 같은 번호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따로 적어두거나 외워두시면 앱을 켜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명부를 사용할 때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허위 기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양양에서 난 산불은 6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꺼졌습니다. 수만 제곱미터 임야와 건물 등이 소실됐고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는데 이 영동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어 불이 되살아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불은 임야 6만 5천여 제곱미터와 주택 등 건물 6동을 태웠습니다. 인근 주민 40가구 80여 명은 마을 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뛰어나가니까 막 불이 그냥 붙고 있더라고요. 처음 붙는 건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차 타고 그냥 뭐 있는 집만 챙겨가지고 간단하게 챙겨가지고 나왔죠. 불이 나자 진화인력 100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680여 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 주위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강풍에 의해서 산불이 급속히 동해바다 쪽으로
북동쪽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불길은 6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 진화헬기를 투입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최초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정밀 감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특보에다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 대형 산불 위험 예보까지 발령돼 산림당국은 산불이 되살아날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와 대선을 겨냥한 선거공항 매표공항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은 법 절차상의 흠결,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이 결여돼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이었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5번째 화성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발사 7개월 만에 화성에 안착했습니다. 이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고 토양을 채취하는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를 떠난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발사 7개월 만입니다. 비행거리만 4억 7,100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화성 대기권 진입과 하강, 착륙으로 이어지는 까다로운 절차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의 핵심 임무는 생명체 흔적 탐사입니다. 약 35억 년 전 형성된 고대 호수로 알려진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Which involve really understanding Mars and the evolution of Mars and whether there was life, ancient life, but also preparing for eventual human missions to Mars. 또 화성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꿀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험을 통해 앞으로 유인 탐사 가능성을 가늠해 봅니다. 이와 함께 화성의 소리를 녹음하고 암석 시료를 채취하는데 채취된 시료는 2031년 또 다른 화성 탐사 로봇이 수거해 지구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미국은 성공률이 50%밖에 안 되는 화성 착륙에 성공하면서 또다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중국 탐사선도 지난 10일 화성 궤도에 진입한 뒤 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비록 역사의 조명은 받지 못했지만 낮은 자리에서 나라 사랑에 앞장선 이들이 있습니다. 그중 수원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 김향화 열사의 삶이 뮤지컬 무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김기은 기자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수원 권번을 찾아간 순이 고된 수련 끝에 향기로운 꽃의 향화라는 이름으로 기적에 오르고 헌병도 축하해. 네가 꼭 장석하고 수원 권번의 조퇴가 달려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침략자에게 술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독립운동가 김세환 선생을 만나면서 나라를 되찾겠다는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독려기생 30여 명과 수원경찰서 일대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됩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늘 많은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꿋꿋이 용기를 가지고 해내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독립 만세를 주도했다가 옥고를 치른 기생 김향화 열사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역사적 고증을 통해 그녀의 애환과 열의를 한국적 음악극의 형태로 담았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계층이었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본인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대한 독립을 외쳤던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슴속에 새겨야 할 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 예술계의 상황 속에서도 경기아트센터와 서울예술단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무대여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코로나19로 최근 차에서 캠핑을 하는 이른바 차박이 인기인데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야영객들로 인해 차박 명소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남한강의 한 수변공원. 탁 트인 강변 야영을 즐길 수 있어 특히 차량 캠핑, 차박 명소로 입소문 난 곳입니다. 하지만 입구로 들어서자 각종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분리 배출 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 각종 생활 쓰레기와 버려진 캠핑 도구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시설물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화롯대나 받침대 없이 야영객들이 불을 피우면서 시설 곳곳이 타고 훼손됐습니다. 캠핑 명당을 차지하려는 장기 주차 차량이 아예 강변 한쪽을 점령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저 뒷정리가 잘 되면 좋을 텐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막 폐쇄를 시킨 부분도 많죠. 지역 주민들이 거부하는 데가 많아. 무분별한 차박 실태에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수자원 공사가 관리 책임과 제재 권한을 서로 미루며 손 놓고 있습니다. 들이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기다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먹은 그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충주시나 수자원공사에서 이거를 협의를 해서 캠핑 차량은 최근 10년 사이 30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2019년 등록 대수만 2만 5천 대에 달합니다.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캠핑 명소들이 일부 몰지각한 불청객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맥도날드가 오는 25일부터 버거류 11종 등 총 30개 품목의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인상률은 2.8%입니다. 맥도날드 측은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지난 5년간 인건비 부담이 커져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3,100선을 두고 큰 변동성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 순매수로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소폭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96포인트 상승한 3,107.62에 코스닥은 2.31포인트 내린 965.11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세계 증시 전반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 증시 역시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3,04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기관이 매도 물량을 줄이면서 낙폭을 만회하고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반기 실적 증가 전망이 나오며 5%대 강세였고 LG이노텍은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며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이어가던 HRB가 신약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13% 넘게 급등했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주사기 공장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전반이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70전 내린 1,105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기온이 올라서 날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5시 현재 대관령에서는 초속 9.8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파주도 초속 5.2m, 서울도 3.7m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이후에도 내일 아침부터 모레 오후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풍의 건조한 날씨는 화재의 위험을 높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대구 등 남부지방에서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함마저 감돌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대기 정체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전북과 광주에서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이 2도, 청주 5도, 대구 4도, 광주 6도 등으로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낮 기온 10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이 12도, 청주 14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람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3에서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토요일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